그럼 우리 몸도 사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다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구성 단원, 드디어 첫 번째 단원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단원인 이온으로 넘어가 보죠. 이온 단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자로부터 이온이 만들어져. 이온이란 개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나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사실 원자에서 이온이 만들어진다, 이온이 어떤 거다,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온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하는 단원이 될 거고요. 숨은 이온 찾기에서는 이온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실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친구들이죠, 그죠? 편의점 가면은 쉽게 볼 수 있는 음료들이에요. 이 음료들을 우리 즐겨 먹는데 사실 얘들이 뭘로 되어 있는지 우리 잘 모르죠. 그래서 성분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성분표에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기호들이 있어요. 이거 뭘까요? 네, 원소 기호죠, 그죠? 근데 원소 기호에 이상한 표시가 하나씩 있어요. 뭐 플러스가 달려 있고 마이너스가 달려 있고, 그죠? 얘네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 지금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온이란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해야 돼요. 이온이란 정의를 합시다. 우리 노트에 지금 받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우리 사실 알고 있죠, 그죠? 원자핵과 전자의 전하량이 동일해서 합쳐져서 만든 원자는 중성이다 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중성인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걔네들을 우리는 이온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말하면 다시 원자가 변해서 생긴 입자예요.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림으로 살펴봅시다. 11번 원소예요. 11번 원소 뭘까요? 우리 주기율표 배웠었죠. 수헬립의 붕탄질산 플레, 나만알지, 펩시콜라, 코카 하고 배웠었죠. 그 중에 11번째 친구입니다. 11번째 뭐예요? 수헬립의 붕탄질산 플레, 나트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하시는 거예요. 나트륨은 11번째 원소이기 때문에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총 11개의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럼 전자는 몇 개의 마이너스가 있죠? 네, 11개의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다 더해서 만든 원자는 총 전하량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테두리에 있던 전자가 한 개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 원자핵의 전하량을 세어보면 몇 개? 낚이면 안 됩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은 계속 플러스 11이에요. 11 플러스. 근데 전자의 전하량은요, 10 마이너스. 한 개가 줄어들었죠, 그죠? 총 다 더해서 계산을 하면은 총 전하량 얼마죠? 1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트륨은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간단하게 다시 정의하면 전자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7번째 원소입니다. 17번째 원소. 17번째 원소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우리 주기율표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수헬립의 붕탄질산 플네, 10번째죠. 나만 알지 펩시 콜 뭐예요? Cl 뭐예요? 염소죠, 맞아. 염소의 경우에는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가 17개 들어있고요, 전자는요 마이너스가 17개 들어있습니다. 총 전하량 제로.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특수한 사건에 의해서 전자가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 오른쪽 구석에 없던 전자가 여기 뿅 하고 생겨났네요. 그럼 원자핵의 전하량은 얼마예요? 똑같이 17이죠. 원자핵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전자는 18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총 전하량 1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염소의 경우에는 이온이 됐을 때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Cl-로 표기를 하고요, 염화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염소가 염화로 바뀌었는데요? 그 규칙은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다시 정리,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점이 궁금할 수 있느냐? 선생님, 왜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왜 염소는 전자를 얻었어요? 뭐예요? 이거 자기 맘대로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보려면 주기율표를 다시 봐야 돼요. 자, 여기 주기율표 보시면은 H, HE, LI 많이 본 친구들이죠. 근데 보면은 그림으로 바뀌어 있네요. 왜 그림으로 바뀌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그림으로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 원자핵이고요. 주변에 돌고 있는 건 전자입니다. 수소의 경우에는 원자핵 1개, 전자도 1개, 헬륨은 2개, 리튬은 3개, 베릴륨은 4개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주기율표는 이 친구들의 전자와 원자핵에 들어있는 플러스의 개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첫 번째 줄은 이 껍데기 같은 게 1개, 두 번째 줄은 껍데기가 2개, 세 번째 줄은 껍데기가 3개 있죠. 그죠? 얘네들을 전자 껍질이라 부르는데 왜 전자 껍질이라는 구조를 갖게 됐느냐? 원자가 있어요. 이 원자의 중심부에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죠. 그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건 전자죠. 전자. 그럼 그 나머지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정한 위치에만 이렇게 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이 껍질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원자들은 사실 다 99.9%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도 사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다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구조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전자 껍질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제일 안쪽부터 채워져 나간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 안쪽 껍질은 2개의 전자가 저장이 가능하고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껍질은 전자가 8개까지 저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주기율표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주기율표의 맨 오른쪽 있죠. 맨 오른쪽 친구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헬륨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이 가득 차 있고요. 네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르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자 껍질이 가득 차 있는 친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전자 껍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는 원소라고 불러요. 때문에 이 친구들을 다른 원소들은 어떤 변화, 특히 뭐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잃어버려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안정된 친구들을 담고 싶어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네온과 아르곤 옆에 있는 플루오린과 염소입니다. 플루오린과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지금 1개 모자라죠. 그죠? 염소도 그렇고요. 따라서 안정된 친구들을 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를 얻어와야 돼요. 전자를 따라내야 돼요. 줘야 돼요. 얻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루오린과 염소의 경우에는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다음 산소와 황입니다. 산소와 황 같은 경우에는 몇 칸 비었어요? 2칸 비었네요. 그러면은 전자를 2개 얻고 싶어해요. 그 다음 저 끝에 있는 리튬까지 와봤어요. 몇 개 비운 거예요? 7개가 비었어요. 근데 7개를 비우는 것보다 1개를 버리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1개를 버려서 리튬은 헬륨과 비슷한 형태가 되고 싶어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1개를 버려서 네온과 닮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과 나트륨의 경우에는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어요. 베릴륨과 마그네슘, 여러분이 대답해보세요. 전자를 얻고 싶어 할까요? 전자를 잃고 싶어 할까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시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멈춰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고민해봤나요? 베릴륨과 마그네슘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전자를 버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왜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버리죠? 나트륨은 전자가 1개 많은 상태라서 전자를 잃어버리고 안정된 상태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염소는 왜 전자를 얻죠?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염소는 어떤 상태예요? 전자가 1개 적어서 얻고 싶은, 잃고 싶은. 그렇죠. 전자를 얻고 싶은 상태입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에 의해서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잃기도 해요. 마치 이런 것처럼 말이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나요?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의 물질들도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자, 이온의 표기 방법입니다. 일단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의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플러스를 쓰는데요. 이제 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얻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죠? 한 개 잃어버리면 이렇게 플러스 하나만 쓰고요. 이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두 개 잃어버리면요, 플러스 2라고 안 씁니다. 2 플러스라고 써요. 다시 이번에 음이온이에요. 플루오린과 산화이온인데요. 한 개를 얻었으면, 전자를 얻어야 이제 음이온이 되는 거죠. 전자를 한 개 얻었으면 마이너스 하나만 쓰고요. 두 개를 얻었으면은 2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2 마이너스예요. 일단 왜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이 음이온들의 특징을 보면 뭐뭐화 이온이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음이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산소 이온이라고 안 쓰고요, 산화 이온이라고 씁니다. 플루오린 이온이라고 안 쓰고요, 플루오린화 이온이라고 씁니다. 네. 왜 이제 2 마이너스 아니면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쓰느냐?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를 우리가 이 방정식의 x나 y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x3이라고 안 쓰죠. 3x라고 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앞과 뒤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를 먼저 쓰고 그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씁니다. 자, 여러분들의 오늘의 숙제입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을 기준으로 이 주변에 있는 원소들은 이온으로 바뀔 때 어떤 규칙을 가진다는 걸 지금 앞에서 배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헬륨과 네온, 아르곤을 기준으로 이 나머지 원소들이 이온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리튬은 이온이 됐으면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표기는 어떻게 하는지, 이 주기율표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한 번 더 만드는 거예요. 한번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에는 주기율표의 원소 대신에 이온들을 표기해 주세요. 리튬 이온, 베릴륨 이온, 붕소 이온, 질소 이온, 산화 이온, 플루오린화 이온, 염화 이온, 황화 이온, 인화 이온,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조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 형태로 만들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수업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다시 한번 또 보셔야 될 거예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와서 화학 공부하려면 꼭 공부해야 되니까 오늘 강의 여러 번 돌려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숙제 꼭 제출하셔야 돼요.